독감 시즌과 코로나 급증이 겹치면서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급망 문제 등으로 식료품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올랐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선 신청률은 6%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코로나 경구 치료제의 사용이 승인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공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미 전역에서 팬데믹 초기 때를 연상케 하는 사재기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에 손 세정제와 화장지 등이 동났다면 요즘에는 감기약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마트부터 약국 체인까지 감기약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고 쌓여있던 기침약도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국민 감기약이라고 불리는 타일레놀과 나이킬 등도 동났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독감 유행까지 발생하자 동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불안 심리로 곳곳에선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No, it doesn't surprise me one bit because people get panicky during the winters, especially in the morning. I get sinus, bothers me.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이 유사하다는 점도 사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증상마저 비슷하다 보니 상비약으로 증상을 완화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symptoms of both overlap, right? So they've been having the running nose, the chest congestion, and since the symptoms of the flu, COVID, and let's say even your common cold overlap, so does your treatment for it.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이 공급망 문제를 키우고 있어 감기약 제품을 찾기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월그린과 CVS 등 대형 약국 체인은 사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하루 평균 75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적어도 상비약이 품절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전국 마켓에서도 식재료 부족 현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악천후와 물류 대란의 여파가 맞물리고 미국 주요 식료품점에서는 필수 식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매장 선반이 텅텅 비는 사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프 프리먼 소비자 브랜드 협회 회장은 평소 식료품의 재고 소진율은 5에서 10% 수준인데 현재는 15%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빵과 시리얼, 고기, 유제품 등 필수식품은 물론 이유식과 크림치즈, 그리고 주류 등도 진열대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과 식품 가공업체, 트럭 등 배송업체와 식료품점 근로자들의 감염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당분간 특정 식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 급등해 40년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한 주거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고 중고차와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은 37.3%와 29.3% 치솟았습니다. The typical American family is spending about $250 a month more to buy the same amount of things that they were buying a year ago. 이번 물가 지표는 여전히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으로 임금 등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으며 오는 3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1,800여 명의 한인들이 유권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영구명부 등재자 2,109명을 포함해 총 1,780여 명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811명 등록을 마친 일본 대사관 관할 지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선거권자가 18만 4,700여 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신청률은 5.84%에 불과하다며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선관위 측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평균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신청률은 11.5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이 줄어들진 않는다며 대북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획득의 역할을 한 북한 국적자 6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국방과학원으로 자금과 부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무부는 또 다른 북한인 1명과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적극 도운 러시아인과 러시아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험했다며 이번 제재는 그러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It must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intensive negotiations. Now, obviously, we have not seen all of that.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적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이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취해졌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외교와 대화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ust because we are enacting measures that hold individuals and entities to account, that doesn't mean that our belief in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diplomacy and dialogue is diminished. 하지만 오늘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언론들 태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을 대체 대화로 끌어들일 방법이 있냐는 질문과 제재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자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예비역 대장 2명을 선대위 안보인사로 영입하는 행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고에 없는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일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발사돼 결과적으로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안보 포퓰리즘만 고조되고 있다며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돌렸습니다. 전날 윤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선제 타격론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쓰는 군사 전략이라며 이게 아닌 무기 시험체 발사를 두고 정치인이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선제 타격론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선제 타격하는 등 삼축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메타버스 등 10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 단기간 가능하겠냐는 지적엔 임기 내 달성이 아니라 그 목표를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을 대거 입국 금지시킨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중국의 이 같은 조처는 미중 항공교통협정의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초강력 방역 대책을 가동 중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70여 편 가까이 취소하는 한편 프랑스와 캐나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오미크론 대유행에 직면한 학교들이 계속해서 대면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교에 매달 코로나 검사 키트 1,000만 개를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신속 항원 검사 500만 개와 PCR 검사기 500만 개가 각 학교에 매달 배포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검사 키트 대량 배분에 따라 교내 검사 능력이 지난해 11월보다 2배 확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보 제공업체 버비오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어제 전국 공립학교 중 2,700여 곳이 교내 집단 감염 사례로 수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로 여기저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다시 늘어나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정용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상용이 승인은 난 상태지만 일반인들의 복용이 가능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7일간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6만 1,120여 명.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겨울 최고 기록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자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들이 확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환자들이 전부 다 전화 와서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후스를 맞고 한 달 안에 맞고 이게 걸린 거예요. 후스는 오마이크론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감염 폭증으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급증하면서 최근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승인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지역에선 코로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 전무후무할 뿐더러 보건당국의 코로나 치료제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역시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나온다라고 딱히 그런 게 내려온 게 없거든요. 이머전시 유즈를 받은 거라서 이게 언제부터 아웃페이션트로 available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에 따라 일반 환자들에게 코로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에 그치고 있는 만큼 치료제가 없어도 시중에 판매하는 감기약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대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면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정도니까 기침약이라든지 흔히 먹는 지톨맥스 같은 거.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50%,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최대 8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약 모두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애완용 도마뱀이 살모넬라균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25개 주에서 44명이 애완용 도마뱀에 의한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중 15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애완용 도마뱀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질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도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서식하는 환경에 쉽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애완 도마뱀을 접촉한 사람은 주변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입을 맞추거나 방이나 주방 등을 돌아다니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로 공식 지명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큰 무리 없이 의회 인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가세티 시장 인도 대사 인준안을 통과해 상원 본회의에 송부될 예정이며 조만간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가세티 시장을 차기 인도 대사에 지명했고 이후 6개월 만에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임기 제한으로 오는 12월 물러날 예정이지만 인도 대사가 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이보다 더 빨리 시장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인도 대사로 최종 발표될 경우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회 의장이 LA 시장 대행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이머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선대위 메시지로 젊은 남성들의 반발을 샀던 윤석열 후보. 오늘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게이머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지난해 게이머들의 집단 항의를 불러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고 게임 관련 소액 사기 사건 전담 기구와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측과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전화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며 몰래 녹음한 내용이 방송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부터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타투 합법화와 체육시설 소득 공제가 맞붙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타투 시술을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 의료법으로 제한해 되레 불법만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합법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타투 합법화 촉구 퍼포먼스를 벌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각종 위생 시설을 갖춘 타투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합법적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불법 딱지가 붙었던 타투업자들도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법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실내 체육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6번째 쇼츠 공약을 통해 헬스장과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 시설 이용료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 종사자들도 손님이 늘면 매출도 늘 걸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생기고 잘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이나 운영시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정 연령이나 직업층 등을 겨냥한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 공약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이번 대선 여야 후보들은 작지만 효과적인 공약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인천공항 보안구역 한 구석엔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송환 대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난동을 부려도 저항하지 못하고 버텼던 이곳 관리 직원들이 올해 8월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앞두고 실직하게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직원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고 목덜미를 움켜잡습니다. 다른 외국인까지 합세해 윽박지릅니다. 때리는 외국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 맞는 사람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직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층과 출국층 사이 2층 한 구석 470제곱미터, 140평 남짓의 송환대기실. 한 해 7만 명이 입국 거절되다 보니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북적였습니다. 송환대기실 업무는 인천공항에서 손꼽히는 극한 직업. 직원 42명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난동을 제압할 법적인 권한이 없어 맞아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승객들은 우습게 합니다. 저희 지시 따르지도 않고 머리채를 잡히고 그렇게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고요. 그러던 재작년 모든 게 급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곳 출입국장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흐름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입국이 불허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보호하던 송환 대기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한때 쓸 자리가 부족했던 현황판엔 송환 대기자가 단 한 명입니다. 용역업체의 원청인 항공사들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은 절반씩 돌아가며 기약 없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물류센터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2년을 버텼습니다. 재작년 말 국회의원들이 다녀간 뒤 이듬해 법이 바뀌면서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역업체가 관리하던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원들을 법무부 소속 공무직으로 뽑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공무직 선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딱 15명뿐. 코로나19로 입국 불허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42명 중에 27명이 오는 8월 일터를 아예 떠나야 합니다. 법무부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과로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한 기업,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뿌리 깊은 병입니다. 지금도 내 가족 또 지인 중에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일인데요. 또 다른 젊은 직장인의 죽음을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렌즈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 최근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렌즈도 납품하게 된 잘 나가는 중견기업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대전공장 기술관리직 서승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사 2년 차 31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 아들을 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직장 동료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1년을 사람을 몰아갔어요. 제일 멘탈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래 버텼어요. 대학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한 아들. 하지만 회사는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입사 1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바로 위 선배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가루로 쓰러졌습니다. 선배는 그 길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가 하루의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이죠. 승우한테도 그냥 그만둬라.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냐. 제가 그렇게 좀 설득을 했었는데 승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조금 더 해보겠다. 선배 일까지 2인분을 떠맡은 아들. 거의 매일 야근했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업무 이상의 것들을 시켜서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막 욕 안 먹으려고 악착같이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승우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찾아낸 그의 정신과 상담 기록. 임원에게 욕먹고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눈물 나고 회의 시간 버럭. 항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집에 와서도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 긴장 속에서 계속 사는 거죠, 한마디로. 아들이 죽고 나서야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는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직을 바꾼다는 부분에서 보직이 아니에요. 관리자에서 시급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기에서 찾아낸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음. 임마 이제 그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뭔 얘기하는 건지 알지? 네. 뒤가 없다고. 그래서 멘탈 진짜 약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네. 울지 말고. 뭐 울긴 뭐 울어. 이 통화 다음 날 아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회사 측은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거액의 보관비 등을 이유로 연내 폐기를 결정한 일명 아베 마스크가 뜻밖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고가 약 8천만 장 남은 아베 마스크를 희망자에게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일본 누리꾼들이 폐기는 아깝다며 마스크 재활용 방법 공유에 나선 겁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한 시민은 구두를 닦을 때 솔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후기를 썼고 급기야 마스크에 씨앗을 뿌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는데요. 본래 용도와는 다른 황당한 사용법이지만 최근까지 10,000명 이상이 무료 배포를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약 넉 달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3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 해 동안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 전 출연진에게 주는 상인 앙상블상 후보에 지명됐으며 배우 이정재, 정호연 씨는 TV 드라마 부문에서 각각 주연상 후보로 호명됐습니다. 미 배우조합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된 것은 시상식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주사를 놓는 척한 뒤 뒷돈을 챙긴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백신 주사액을 환자의 팔이 아닌 휴지통에 분사한 뒤 마치 백신을 놔준 것처럼 동료의 눈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간호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우리 돈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기고 무려 45명에게 허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자문그룹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을 반복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성과를 평가하는 WHO의 기술자문그룹은 성명을 통해 백신 반복 접종은 효과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백신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고급 외제차가 새치기를 시도하려다가 경비원을 그대로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차값도 못하네 벤틀리의 새치기입니다. 싱가포르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흰색 벤틀리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차로 경비원을 들이받는 운전자. 이를 막던 경비원은 차량 앞범퍼에 무릎을 수차례 부딪히는데요. 벤틀리 운전자가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음에도 새치기를 시도하다가 경비원과 말다툼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벤틀리가 입구 쪽 대기 차선이 아닌 출구를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이 사건 후 경비직 노조는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고 결국 벤틀리 운전자는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에서는 부유층 갑질 사건이라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현지 장관들까지 나서서 학교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해안 마을에 지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웅덩이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점점 커진 싱크홀 돌리네를 아시나요? 영국 선덜랜드 위트번 해안 절벽 끄트머리에 자리한 거대한 웅덩이. 파도가 칠 때마다 갈라진 벽 틈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땅이 가라앉아 생긴 싱크홀을 연상케 하는 이 구덩이의 정체는 바로 석회암지대에서 빗물과 지하수가 녹아 형성된 돌리네입니다. 2003년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작은 구멍에 불과했지만 18년의 오랜 세월 동안 침식과 산사태를 겪으며 점점 커지더니 현재 지름이 12m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해안 지역에 이런 돌리네가 만들어지는 건 드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곳곳에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쥐레를 찾아내서 많은 생명을 구한 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쥐레 100개 찾은 영웅쥐의 죽음입니다. 냄새만으로 30분 안에 땅속의 쥐레를 쏙쏙 찾아내던 아프리카 도깨비쥐 마가와 탁월한 쥐레 찾기 실력으로 영웅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웅쥐 마가와는 2013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나 1년 동안 대인쥐레 탐지 훈련을 거친 후 지난 2016년 캄보디아 쥐레 제거 현장에 실전 투입됐는데요. 축구장 20개에 해당하는 14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수색하며 그동안 찾아낸 쥐레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의 땅에서 사람이 금속 탐지기로 찾는다면 한 나흘 정도 걸린다는데요. 1.5kg이 채 안 되는 가벼운 무게에 이동이 빠른 데다 후각이 발달해 쥐레 수색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겁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2020년에는 영국의 한 동물단체가 수여하는 용감한 동물 금메달을 받기도 한 마가와 이제 편히 쉬길 바랍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새끼 표범 2마리가 1시간 만에 어미와 무사히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1시간 만에 엄마와 상봉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한 마을의 숲속.
어미표범 한 마리가 주변을 경계하며 살금살금 상자를 향해 다가갑니다. 앞발로 상자를 쓰러뜨리자 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표범이 나오는데요. 애타게 찾고 있던 새끼들과 다시 만난 겁니다. 알고 보니 현지 마을 주민들이 어미 없이 길을 헤매는 새끼 표범 2마리를 발견해 산림청에 신고한 덕분인데요. 표범의 상태를 살핀 수의사들은 이들이 생후 45개월 된 남매 사이란 걸 확인하고 어미 찾아주기 작전을 실시한 겁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줄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서 어미를 기다리게 한 후 원격 조정 카메라로 재회의 순간을 포착한 건데요. 서로 떨어진 지 1시간 만에 다시 만난 표범 가족. 앞으로 헤어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